저 같은 경우도 그때 멜리아 호텔에 17층에서 2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못 가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호위 총국, 이제 호위 사령부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여기 홀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뭐 도청은 없는지 이런 걸 다 검사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우연히 촬영한 거죠. 와, 그거 촬영을 다 하고 빠져나가려는데 운이 나쁘게 걸린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걸린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만난 분이 김철규라고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꽤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부사령관 저를 딱 보더니 너 여기 왜 있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그 호위사령부 관계자들이 저를 끌고 갔죠. 아시겠지만 키가 190이 넘기 때문에 엄청 위압감 느껴집니다. 제가 그때 3년차 기자였어서 좀 어은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바보 행세를 좀 하기 시작해요. 약간. 바보 행세요? 네, 바보 행세를 좀 하기 시작해요. 약간. 바보 행세요? 네, 기자인 걸 걸리면 안 되니까 학생이고 나는 여기 내가 왜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이런 여기 식으로 어떻게 오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서 근데 그때 핸드폰을 달라고 뭘 찍었냐 뺏으려고 하길래 아니다 나 별로 거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거를 전송을 하고 지웠어요. 네, 전송을 하고 지웠어요. 찰나에. 핸드폰 카카오톡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네, SNS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호위사령부 관계자 한 명을 붙여서 저를 계단에 세워뒀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를 세워뒀는데 3시간? 못 나가게? 총 다 합친 감금 시간을 합치면 4시간 정도 되니까 그중에 3시간에 계단에 서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겼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있는 관계자한테 제가 무슨 말이든 다 했거든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냐, 키는 되게 크시네요, 뭐 신발은 뭐예요. 친해져 보려고 온갖 수를 했는데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고. 무섭겠네요. 근데 막판에 좀 재밌는 일화가 마지막에 제가 계속 말을 거니까 마지막에는 응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저보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30살이다 하니까 결혼 안 했냐고 하니까 한국은 30살이면 남자는 잘 결혼 안 한다라고 하니까 한국은 30살이면 남자는 잘 결혼 안 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훨씬 빨리 결혼하니까 30살 먹을 때까지 결혼 못하면 되게 문제가 이상한 친구 보게 된 것 구실 같아요. 못하는 친구처럼 이렇게. 그때부터 잘해줬구나. 네, 나중에 2층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베트남 공항까지 와서 이렇게 제가 잘 학생인 걸 끝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풀려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흔적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한 철통 보안 현장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로 22층을 올라가 보니 북한 경호팀이 막아섭니다. 제가 지금 안에 못 가나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용한 물품들이 화물용 승강기를 통해 반출됩니다. 김 위원장 것으로 보이는 매트리스는 하얀 천에 쌓여 있습니다. 북한 경호팀이 김 위원장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출발 이후 숙소에 남아 6시간 동안 뒷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대했던 회담이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결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좀 분위기가 달랐다. 또 이런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없나요? 아무래도 1차 회담 때는 이제 처음 이뤄지는 회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첫 만남, 상견례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느낌의 빅딜은 없었지만 약간 스몰딜 느낌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몰딜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양측이. 아무래도 1차 회담보다 CBID라고 이제 완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의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되지 않은 소위 빅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게 개인 변호사가 이제 여자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는 걸 폭로를 하면서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타개할 만한 포인트 중에
빅딜이 안 되면 노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스몰딜로 하면 여기도 욕먹고 저기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미국의 청문회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는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그렇죠. 손을 더럽히기보다는 그렇죠.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딜이 성사되게끔 판을 만든 게 아닌가.